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방송하는 건 재밌어요? 아, 예,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떨렸었는데 네. 요즘에 그냥 좀 즐기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다음에 즐기면서. 예, 예. 열심히 한다고 방송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네, 해보니까요. 그죠? 네. 이게 사실 제가 또 하는 분야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하고 또 알려주는 분야다 보니까 늘 하던 일을 또 방송에서 또 하고 또 그들한테 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하시는 걸 내가 봤거든요. 네.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끌어내야 되거든요. 속에 있는 거를. 아, 예. 그러려고 그러면 질문이 좀 날카로워야 돼요. 네, 네. 잘하시더라고. 예, 박사님께 늘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움도 시키더라. 싸움도. 네, 네, 네. 그거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 방송에서는. 예, 예. 그 얼굴이 상당히 작으셔서 카메라에도 되게 멋지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일어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저는 얼굴이 좀 커서. 아, 예, 작으십니다. 네. 아니죠. 제가 그 우리 회사에서 얼굴 크기로 따지면 한 2, 3번 갑니다. 아, 정말요? 예. 아, 예. 근데 참 얼굴 작고 예쁘고 이래갖고 인기 많으시겠어요? 아, 근데 별로, 근데 제가 일을 좀 일찍 시작해서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었습니다. 늘 일하고 사무실에 이 처박혀 프로그램 짜고 하느라고. 일해도 알 건 다 알아요. 본인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랬으면 정말 저한테 좋은 일이죠. 뭔가 여성의 로망의 대상이 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네. 않으세요? 썩 근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네. 대부분 딱 보면 지금 네. 김지연 아나운서 질문들도 부드럽고 네. 애증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와봐요. 네. 질문한다고 얼어서 말을 못 한다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질문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네, 것은 네, 네. 예,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겠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 참 저한테 기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했지. 네. 돈 잘 벌지. 잘생겼지. 거기에요 겸손하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네. 근데 영화 감독도 하신다고. 예. 네, 제가 영화는 예. 그 사랑을 말하다. 예, 이게 재능 기부 형태로 이제 봉사하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감독을 영화를 하신 이제 거예요? 감독. 예, 연출하는 와. 거. 아. 네. 감독이라 써 있으면 와. 아세요. 네. 감독이라. 그리고 제목도 상당히 와닿아요. 사랑을 말하다. 예, 그 영화 이제 세 번째 영화인데요. 음. 원래 이제 재능 기부할 때 그 제가 IT 어딘가 전공했으니까 모르게, 뭐 IT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제 전공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 박사님이 드신 이 29살 요 영화가 제 입봉작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냥 이제 저희 회사가 그 대기업하고 막 경쟁을 하다가 대기업이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순간 저희가 4억 을 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우리가 궤도에 올라서 좀 기념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제가 일주일 저한테 여름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때 만든 첫 영화가 이제 29살인데 29살. 네. 그럼 실제로 29살 때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시죠? 영화 만든 35살 때 만들었어요. 이것도 보세요. 사랑을 말하다 이 그림도 되게 29살. 멋지고. 네. 그래서 이 영화 사실 제가 소개할 때 29살 영화 감독 전화성인데 이렇게 소개하면은 네. 아 29살인 감독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처음에 만든 동기는 제가 청년 실업 이슈 나름대로 청년 실업. 예. 예. 사회 약자인 청년 실업 대상자들을 좀 이슈를 이슈 소재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기업인이 영화를 개봉해놓으니까 좀 특이하니까 이게 인터뷰 제안들이 왔었어요. 예. 영화를 왜 만들었습니까 했을 때 제가 아니 뭐 우리가 4억도 짓고 뭐 네. 시장 점유율도 뭐 90% 넘기고 뭐 그걸 기념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고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얘기만 했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인 청년 실업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더니 폭로전이다. 네. 그랬더니 기사가 좀 더 나왔죠. 그랬더니 실제 진짜 사회 약자들이 실제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정 우리 사회 약자인데 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진짜 기업인이 영화를 만드니까 본인이 다 투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좀 대변해달라고 실제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스키어들 이분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근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실제 딱 보면은 되게 스키복도 멋있어 보이는데 다 스폰 받은 거고요. 아. 후원을 받은 거고 예. 겨울에 벌어서 봄, 여름, 가을을 먹고 사는. 예.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에 딱 집중적으로 그냥 강사료 받아가지고 그걸로 봄, 여름, 가을을 사는데 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가 인터스키라는 기록을 재는 스키랑 약간 다른 예술 스키라는 분야가 있어요. 예, 예. 다 예술 스키어들인데 예.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 이제 강사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계적인 3대 동계 스포츠 대회가 인터스키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화합 이런 어떤 세레모니 이런 형태의 이게 스포츠 행사다 보니까 준영의 자세를 나라에서 지원금을 안 정확히 줘요. 분석하기 위해 사비로 거기 실제로 태국마크를 뒤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사비로? 사비로.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도 적극적이시네요. 하시는 일에 네, 있어서. 그나마 번 돈을 사비로 그런 데에 나가서 국기선양한 돈 다 써하니까 음. 너무 배고픈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서도 또 의미 있는 또 스키에 미쳐있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것도 사실 개봉할 생각은 없었었는데 29살도 개봉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연락이 왔었었는데 개봉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예. 완성한 그 다음날 네. 갑자기 새벽에 예. 평창 올림픽 유치가 된 거예요. 와. 네, 새벽에. 시기적으로도 네. 잘 맞았네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영화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스키 영화 만드셨냐고. 그래서 네. 이거 개봉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이게 뭐 이렇게 했더니 개봉하겠다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굴지의 영화사 시사였거든요. 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엘사 연락 오고 네. 그 다음날 피사 연락 오고 그래서 네. 나는 전국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현재 대표작이 이거거든요. 전국 개봉. 예. 근데 이제 이게 나름 한 3주간 그래도 뭐 시간대는 안 줬어요. 밤 12시 뭐 이럴 때 3주간 이제 개봉을 했었었는데 근데 정말 많은 스키어들이 보고 또 이분들을 데몬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거의 다 봤습니다. 보고 울고 자기들 얘기니까. 울어요? 예, 왜냐면 그 자기들 얘기니까 맨 마지막 영화가 눈물로 끝납니다. 예, 제가 저거를 저도 처음에 이게 그냥 해드려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찍다가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찍은 영화를 보고 제가 울었거든요. 아, 실제로 지금 네, 근데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맨 마지막 장면이 네. 제가 그냥 스몰 카메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막 다 우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카메라를 들어서 그걸 찍은 게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름 정말 리얼 다큐로 좀 눈물까지 포착을 한 영화가 됐었는데 근데 이게 네. 뭘로 찍어요? 저는 찍을 때 그 Z7 제일 찍기 쉬운 네. 그 FHD 지원하는 카메라로 제가 직접 들고 찍고 있는데 직접 들고 찍어요? 네네. 카메라 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쓰고 제가 찍고 제가 편집을 해야지 제일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 전달 과정이 제일 많이 오래 걸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감독이면은 콘티를 그려서 예. 설명해주고 찍고 예. 그대로 안 나면 가서 다시 찍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 콘티를 그냥 뇌 속에 집어넣고 예. 그대로 제가 찍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찍을 때도 제가 어떻게 편집할지 머리에 있으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찍을 때도 한꺼번에 찍고 다 찍고. 박사님 찍고 저 찍고 네, 이렇게 찍고 세 개를 찍어서 편집을 하는데 네. 어차피 편집할 때 이렇게 나올 거면 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되게 효율적으로 분량 많아봤자 편집해야 된다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좀 재능이 많다라는 걸 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근데 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실수도 많이 나오죠. 제가 사랑할 말하다 이제 개봉하는 날 가서 딱 영화를 보고 있는데 되게 막 극적인 장면에 네. 머리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저 선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극장에. 저기 극장 여기 장비 이상하다. 장비 이상하다. 선이 뭐 걸려 있는 것 같다. 네. 영상이 뭐 요즘 영상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얘기했더니 제가 하도 급하게 찍다 보니까 네. 찍을 때 마이크 선을 걸고 찍었거든요. 5분 동안에 선이 걸려. 이거 분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점이 조금 있기는 네. 하네요. 아니 이게 지금 저 녹화도 사실은 따로 찍어서 지금 나중에 편집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빨리 찍어야 되니까. 이쪽만 찍고 저쪽 찍고. 네. 그럼 이게 감이 잘 안 맞을 텐데.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대사가 막 씹히고 깜빡하고 대사 하나 빼먹어서 통으로 아예 그냥 씬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게 단점도 많은데 네. 되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 네. 상대 배우는 네네. 되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보면은 영화 감독 그러면은 이제 다시 찍어요. 그게 그 느낌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배우들이 이제 한참 연기하고 뭔가 잘못했는데 심지어 대사도 씹혔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빨리 찍어야 되니까 문제가 많죠. 네. 네. 아니 씹혔는데 오케이 이러면 자기야 출연자가 편집하려고 그러겠잖아. 네, 그렇죠. 제가 자를 생각을 하고 그냥 오케이 해버립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사업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5년, 네, 15년. 15년이요? 네, 15년 차입니다. 네. 영화 만들듯이 사업 하십니까?
사업도 저희 회사는 되게 이제 효율적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설마 또 카메라하고 여기만 찍고 또 돌려서 그걸 찍지 않죠? 주로 콜센터 운영하시죠? 예, 저희 업을 외식 네. 주문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고 콜센터는 이제 플랫폼 주문 중개 중개, 플랫폼. 예, 예. 예. 콜센터는 플랫폼 3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 그 뭐 이제 여기 그 시청자분들도 뭐 피자, 뭐 네. 치킨, 족발, 보쌈, 네. 햄버거 네. 이런 쪽에 보면 대표 번호가 되게 많죠. 네,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주문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모바일로도 주문할 수 있는데 음. 어떤 채널로 주문하든지 다 저희 상담사가 전화 받거나 저희 아.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그런 홈페이지나 모바일 음. 주문을 이용하게 되고 음. 이 주문이 저희가 개발한 포스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문이 지나갈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그건 이제 플랫폼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처리한 주문 건수가 2,400만 건. 2,400만 예, 건. 금액으로는 한 7,200억 원 정도 음. 처리를 했고 음. 중개 수수료 매출은 한 150억 정도. 중개 수수료 네, 매출만. 그렇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왜 요즘 그 있잖아요. 앱으로 만들어서 뭐 배달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돼요? 거기도 이제 저희 거래처죠. 그 음.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저희 플랫폼의 어떤 고객사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이지만 시작할 때는 또 저희도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관계로 이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실제 뭐 배달앱들 중에도 뭐 한 달에 거의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주는 고객사가 되는 이쪽으로? 거죠. 예, 그렇죠. 저희는 주문 전송 구간을 맡고 있는 플랫폼이니까 그쪽하고도 이제 실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네. 몇 곳의 네. 프랜차이즈들을 지금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70군데랑 거래하고 있고요. 와. 매장 수는 34,000개 매장. 34,000개요? 예,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게 배달을 주문 중개 플랫폼이다. 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대표번호 뭐 그죠. 1호 땡땡에 땡땡땡으로 전화하면 연결이 상담사가 되는 거죠. 전화를 받으면 이제 주문을 받잖아요. 그 네네. 주문을 받으면 그게 매장에 있는 포스로 저희 CMS라는 중개 서버를 거쳐서 전송이 됩니다. 아, 그런 걸 예. 말하는구나. 그럼 포스에서 빌지가 쭉 나오면서 배달을 가는 거죠. 근데 요 전송이 하나 되는 거를 고속도로 톨게이트랑 비유하면 톨게이트 지나갈 때만 돈을 비용 받잖아요. 내라 이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돈을 이제 되게 저렴하게 받죠. 그러면 그 서비스를 구축해 내신 거죠. 예, 저희가 보통 저희 사원분들은 선투자를 하고 음. 고속도로도 선투자잖아요. 선투자하고 20년 동안 톨비를 받아 그런 모델인데 예, 예. 저희도 선투자하고 예.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받아서 네, 그거를 여기를 주면 네, 이걸 포스로 해서 주문을 그쪽으로 넣어주는 네, 거네요. 그 맞습니다. 네, 아,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아, 난 배달앱하고 차이가 뭐지? 아, 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네. 배달앱도 그런 관점으로 저희 고객사로 볼 수 있죠. 네. 콜센터는 그러면 이제 주문을 직접 받아주는 거니까 배달앱하고는 경쟁사인가요 또? 근데 이제 배달앱도 저희 클라이언트이긴 한데 이제 저희는 경쟁이 아니긴 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모 피자사 앱이 있고 뭐 배달 앱이 있으면은 소비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이슈는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하고는 경쟁하기가 되긴 하겠지만은 저희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되게 안정권에 접어드신 것 같은데 과거에 예. 좀 위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과거에 이게 저도 처음에 사업 모델을 만들 때 그 TV 광고를 보다가 예. 옛날에는 피자 광고에 대표번호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광고 보고 나중에 기억했다 먹거나 114에 전화해보거나 맞아요. 뭐 이런 수동적인 광고잖아요. 그렇죠. 직관성이 떨어지죠. 예, 근데 예. 저거 홈쇼핑처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래가지고 대표번호를 집어넣고 마치 피자 광고 이걸 홈쇼핑처럼 만든 게 저희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은 되게 원활했었고 근데 제가 하나 계산을 잘못한 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매장이 한 400개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가 예. 그들이 전화를 받는 양과 콜타임을 계산해 보니까 150명이면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이 주문 전송에 대한 제안을 했더니 당연히 받아들여줘요. 훨씬 싸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군대를 갔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 회사를 맡기고 예. 군대를 갔는데 그 매뉴얼대로 회사가 안 된 거예요. 아, 왜냐면은 제가 계산한 거는 전화량하고 콜타임만 계산했는데 예. 주문의 전화를 무시한 겁니다. 보통 전화가 오면은 주문 전화만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주문의 주문 전화만 전화가 있지 않나요? 지금 다른 되게 전화들도 많습니다. 있어요? 예, 뭐 배달전, 예를 들어 피자집이라고 그러면은 늦게 오면 배달전 전화 있죠. 배달 아. 지연 전화. 예, 예. 그리고 예. 포장이나 내점 고객도 있으니까 실제 어디냐라고 물어본 전화도 있죠. 어디냐고. 맞아요. 예. 그리고 기껏 갖다 줬더니 피클 안 가져왔다 피클 갖다 달라는 전화 있죠. 그럼 그런 전화들 같은 경우는
아 피클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거 매장에 전화해서 피클 좀 갖다 주려고 그러면 또 화냅니다. 피클 따위로 좀 떠가야 돼. 막. 그러니까 뭐 이런 주문의 전화량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네. 전체 전화가 열이면은 네. 35에서 40이 그 주문의 전화.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전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제 네, 네. 오나요? 그렇죠. 빨리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주문의 전화가 배달 전 항의 이런 거 전화 받고 나면은 상담자 상처를 받잖아요. 왜 안 오냐고 거의 화내잖아요. 네, 그렇죠. 배고프니까 화가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화 받으면 나도 좀 쉬어야 됩니다. 이게 힐링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콜센터의 생산성 저하로 회사에 다시 들여다 봤었을 때 이미 매월 4, 5천씩 적자를 봐가지고 와. 그때 저희가 투자를 또 안 받은 기업이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담보로 해서 한 8억 정도 빚이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첫 위기였죠. 그래서 제가 당시 저희 그 어머니를 도와주던 경리부장님은 폐업해라, 이거 희망이 없다 이 회사는. 그랬는데 제가 주말에 보니까 이런 배달 주문의 전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 힐링하러 나가는 것들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화 몇 통이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 월요일 한 3시, 일요일 7시 전화량을 비교해 보면은 20배 차이 나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프락츄에이션이 이게 너무 변동폭이 커가지고. 평균이 나와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예, 더 그래서 예측이 안 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인공지능 전공해서 제가 처음에 한 게 주문 전화량을 예측하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주로 파트타이머들이 받으니까 파트타임 상담사들, 시간제 상담사들이 적절하게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그런 시간표를 자동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주문의 전화하고 주문 전화를 일단 분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타이머는 주문 전화만 받아야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기술을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 90%를 또 분리해요. 결국은 좀 네.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예. 네. 본인이 또 실제 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걸 개발해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타이머들 상담사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는 제가 같이 뛰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같이 뛰면서 네. 진짜 전화 네, 받아가면서. 저도 전화 받으면. 그래서 처음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주문 전화, 주문의 전화 분리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저희가 15개를 받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데 주문 전화만 주문 15개 해야 되는데 그때 네. 8개 받고 있었거든요. 주문의 전화는요. 거의 절반밖에 주문의 돈이 없는 전화 거? 이제 거의 안 들어. 예. 그건 아예 없는 거고.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고. 그러니까, 네. 주문 전화만. 주문 전화만 저희도 돈 받고 이게 상담사들은 그와 상관없이 이제 시급을 받았었던 구조인데 네. 근데 이제는 주문의 전화, 주문 전화 분리되니까 여러분들 15개 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보자라고 했더니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저기 파타이머들과 대학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 오늘 생물학과 다니는 대학생은 인간의 생체 구조상 이게 뭐 폐에서부터 비관 구간을 나오는 그 에너지 한계 법칙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막 웅성웅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끄덕끄덕 되는 거야. 저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뭘 제시했냐면은 그러면 좋다. 원래 이제 주문권장 300원을 주면 15개 받으면 4,500원이니까 당시 2005년 12월 기준으로는 기준식이 4,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개 받으면 6,000원이고 그런 비전이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제시했냐면 이거는 이거대로 줄 건데 나보다 전화를 한 통이라도 많이 받으면 10,000원씩 주겠다. 와, 그걸 걸었습니다. 파격적인 예. 제안이네요. 와. 예, 예. 그걸 또 믿게 해야 되니까 예. 전광판을 막 달았습니다. 경마장처럼. 그래서 전광판을 달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300원 곱하기 X 그 모델보다는 예. 1시간이라 저보다 많이 받으면 10,000원씩 주고 제가 10시간을 배틀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기면 10만 원이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탈하지 않고 왔던 거죠. 실제 15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준비 시작 11시에 준비 시작해서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그때 사실 뭐 빚이 8억에서 9억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조달에서 추가 대출 받아서 9억인 상태에서 그 준비 시작했었던 상담한 사람은 50명이었으니까 제가 다지면 50만 원 주는 거였었죠.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첫 시간에 주면 끝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준비 시작했는데 저는 진짜 목숨 걸고 받았죠. 받으니까 제 이름이 경마장에서 경주마가 올라가듯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상담사들은 쟤 잡아야 되고 막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30분 지났는데 제가 15개를 받았습니다. 30분 만에? 네, 네. 와.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15개를 받아야 되는 양을 30분? 그러니까 1시간에 15개를 받았는데 30분에 15개를 넘어온 거죠. 그래서
딱 11시, 12시 구간 끝났더니 제가 29개를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생물학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에너지 한계 법칙 상담자가 27개. 아우 안타깝네요. 네. 얼마나 이기고 싶었겠어요. 네, 근데 그 뭐 에너지 한계 법칙 뭐 인간 10개, 15개 받았다 스스로 얘기해놓고 지가 27개 받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온 사람 빼고 20개가 다 넘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생산성이라는 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담사들이 그 곱하기 300원은 안 해보고 좀만 더 하면 제가 잡을 수 있다 해서 12시대로 넘어왔는데 이게 학습이 되니까 저도 학습이 되니까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개를 넘었더니 30개 넘은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30 곱하기 그때 34개 받은 상담사들이 있었어요. 네. 34 곱하기 300 하면 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간 거죠. 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거 네. 시급이 10,000원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그보다 인원이 네. 30-40%가 작은 30-40%가 많았었습니다. 전주에. 네. 전주에 30-40%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응대율이 80%. 그러니까 전화 100통이 들으면 20통을 못 받았거든요. 네. 아. 근데 근데 그 전주의 상황을 보면은 대기어가 한 50개 됐었습니다. 늘 50명이 고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의 대기어가 계속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전 시스템이 망가진 줄 알고 사람이 더 줄어들었는데 설마 해서 확인해봤더니 시스템이 실제 정상인데 서로 받으려고 하나씩 다 빼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기가 이 제로인 상태로. 10시 네. 경쟁이 참 무섭다. 네. 아. 그래서 그날 30-40%의 적은 인원을 데리고 응대율 99.8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돈 번 날. 돈 번. 네, 돈 번 날이었어. 그래서 전달에 한 4천 몇백만 원 적자였었는데 네. 그 달에 2천만 원 흑자였었습니다. 2천만 원 흑자. 흑자. 그러니까 한 와. 6천 이상의 그거를 끌어올린 거죠. 생산성 와. 혁신을 통해서. 정말 바닥부터 다시 정상으로 네. 끌어올리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부럽네, 부러워. 예. 그 인건비 주려고 추가 대출받은 그 1억 원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다시 갚았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청산하는데 정확히 1년 반 정도 1년 걸렸으니까 반. 사실 생산성 혁신을 이제 잘 이뤄낸 거죠. 근데 그게 저 혼자 했다기보다는 다 조직을 다, 모두가, 같이 모두가. 움직여서 네. 기술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 플러스 사실 솔선수범의 리더십 이런 것들 앞으로도 이 청년 뭐 네. 기업가 네. 이쪽으로 계속 이름을 자꾸 드높일 것 같은데 어때요? 예, 그 계속 열심히 하죠. 지금. 영화도 네. 하고 뭐 사업도 예. 하고. 네, 그 영화는 사실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다작하고 있는데. 영화도 일단은 뭐 저희 기업 요즘에 기업 보면 사회 환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전에 기부만 하다가 그래도 영화 활동을 통해서 재능 기부를 하는 기업으로 이제 좀 알려져서 오히려 이것도 좀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또 계속 해나갈 것이고 또. 기업도 역시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솔선수범형 기업가 정신을 좀 많이 이렇게 전파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네. 굉장히 늘으셨어요. 아, 제가 네. 처음 만나 뵀을 때 질문하면 단답형이었거든요. 아, 그 진행하는 사람이 엄청 불편한 예, 많이 그런 구조였는데 오늘 뭐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혼자 지금 잘 끌어가네요. 그렇군요. 우리 없어도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강연하는 큰 무대에 많이 네.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적으로도 네. 더 실력을 갖추신 게 아닌가 하여튼 싶어요. 앞으로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네. 아주 콕콕.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네.